피해자로서 대응을 하시게 되는 것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건데요. 피해자한테도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엄히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법정에서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의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는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피해자로서 어떤 재판에 출정한다라고 하면은 재판에 출석할 때 그 법정 병인님한테 제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왔습니다 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서 피해자가 출석했다라는 거를 재판부한테 미리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피해자는 보통 방청석에 앉게 되거든요.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방청을 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다음 사건의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재판부로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피해자로서 출석을 했고 이 재판에서 나는 진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출석했습니다 라는 뜻을 들어가실 때 미리 알려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 대응을 하시게 되는 것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날 재판이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한테도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피해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엄히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법정에서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떤 내용을 진술할 것인지 좀 미리 준비를 해 가시면 좋고, 만약에 제출하실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당일에라도 꼭 지참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인정한다면 바로 변론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고기일로부터 2주 전까지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이자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시는 거라서 다른 증인들과 동일하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아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구조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쭉 절차를 들어봤는데 본인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좀 어느 포인트에서는 변호사가 그래도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변호사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은 첫 공판기일 전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이게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이 증거 기록이 얼마나 부실한지 또는 얼마나 잘 입증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다 그냥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사실관계와 증거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해서 재판 절차에 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첫 공판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증거 기록상으로 이거는 다투기가 좀 어렵겠다,
무죄를 받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수사 단계에서는 CCTV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CCTV는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범행 현장이 찍힌 CCTV가 있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무작정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것보다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사실 현명한 선택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 사건에 맞는 최선의 변론 전략을 짜는 게 변호사로서, 형사 변호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다투는 사건인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증인신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분리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부각한다든지 이런 실제 당시 사실관계를 아는 증인들의 입으로 어떤 그 사실관계들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증인신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공판기일 전 단계지만 만약에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인신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가 되고 재판 첫 기일이 잡히고 그 다음에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절차들을 좀 상세하게 안내 드렸는데요. 제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해드렸지만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 좀 길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형사 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